익산 미륵산 칠부 능선 암벽에 새겨진 북두칠성과 1월 성신, 그리고 전라도 곳곳에 남아있는 천재단과 소도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읽어 농사와 삶의 시간을 세우고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온 우리 선조들의 천문 사상과 민족 철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마주하고자 합니다.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쪽에 전방 후원분이라는 그 무덤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이 북두칠성이 조성되고 그 다음 연도에 한 2000년에서 2500년까지 여기는 이제 가야가 또 그 가야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이제 그때 전방 후원문이나 말무덤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그 연화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천재단이 있었고 토지지신 그 바위가 있고, 또 거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당산제가 유래되어 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고대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이게 북두칠성 바위라는 거죠. 선사 문명으로 보고 이 북두칠성은 그 선사 시대의 문화 유적이에요. 문화 유적. 그 문화 유적이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익산시에. 문화 유산은 많이 있지만은 그 전에 부주국가 시대에 이 바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칠성 바위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바위예요. 선사 시대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문화유적으로 보존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유적지로. 네. 저기 보면은 이제 표지판에 뜸바위라고 했는데, 뜸바위라는 것은 이게 밑에 또라고 위에 선도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다, 떠 있다. 그래서 뜸바위라는 지명을 했대요. 근데 또 뜸바위가 아니고 우리 그 역사 연구 그 포럼에서는 이게 동서남북에서 볼 때마다 관측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데 고래바위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래 암수가 그 교미하면서 십자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성혈이 밑에 있는 성혈, 저기 성혈, 저기 가서 보면 성혈이 여기도 있고 유파남각화가 중간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유파남각화가. 근데 성혈 형태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를 가면은 또 고래 암각화, 그게 6구가 있어요. 6개. 저쪽으로 고래 암각화가 6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래 바위라고도 이렇게 한때는 이 지명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뜸바위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이제 고수하면서 여기 이 뜸바위는 뭐 가히 충분히 세계적이라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이 바위가 없어요. 그래서 뜸바위고, 이게 고대인들이 만들었던 선돌인데, 선돌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위에 유파암각화도 있고 고래 암각화도 있고. 근데 이제 고래 암각화는 그걸 이제 보는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제 해석은 다르겠지만, 여기 6개 있는 고래 암각화는 이 뜸바위 자체가 고래형이잖아요. 고래 같잖아요. 저게 고래 암수가 교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방위를 맞췄어요. 동서남북 방위를 맞춰가지고 딱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벌이라는 게, 이게 어떤 민족 사상의 그 포인트. 예?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10m만 가면 저기 천재단 위에 유파남각화가 4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유파남각화가 중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유파남각화를 유파남각화는 북두칠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북두칠성이 사계절, 여기 동서남북으로 사계절 운행하는 것을 여기다 설명을 했다는 거지. 운행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졌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24절기가 만들어졌잖아. 24절기가 만들어지고 1년 12달이 만들어지고 365일. 그래서 이제 달력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농사일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그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경문화권에서 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익산은 대표적인 농경문화권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우리 민족 철학이고 민족 사상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나왔죠. 근데 시대마다 어떤 구분이 있고 역사 연대가 있는데, 특별히 뜸바위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고래 암각화가 여기가 이제 6개가 있는 거 내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거를 이제 고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래 문명이 있을 때는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냐 참 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울산 방구대 암각화는 학술회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자가 그 시대를 그 간석기 시대, 청동기 초기 시대로와 이렇게 그 규정하는 학자들의 그 학문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 고창의 정병우 소장 같은 사람은 해수면 변화에 따라서 익산의 도시 형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래잡이 시대가 여기에 있었다. 근데 고래잡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청동기 초기 시대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 초기 시대로 말하자면 여기 우리가 뭐 청동기 시대는 한 지금부터 한 1만 년 전부터 한 기원전 한 1000년 전까지 그렇게 넓게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유판 암각화에 대해서, 여기 유판 암각화가 이렇게 익산에서 한 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 4개가 있고 여기에 7개가 있어요. 유판 암각화가 저 위에도 있고 저 중간에도 있고. 그러면 유판 암각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동서남북 사계절을 북두칠성이 운행을 하면서 1년 동안 운행하면서 계절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정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24절기를 만들어졌고, 근데 그런 북두칠성의 원리가 천문 사상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시대마다 계속 그 연구되어 오면서 그 명리학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명리학을 보면은 내가 몇 년도 몇 시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내 운명을 점을 치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구의 기운이 북두칠성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대인들은 그걸 천문사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옥황상제가 북두칠성 안에 있다. 그 얘기를 여기 견우직녀상에도 그 얘기의 포인트가 거가 있고, 또 여기 낭산의 범바위산에도 그런 고대 사상에 대한 그 핵심
포인트가 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2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견우직녀상이 있고 여기 한 500m, 한 300m 전에 무광왕이 와서 준왕이 기준성을 만들었다는 기준성이 있잖아요. 기준성은 기원 전 2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문헌이 있어요. 그런 논문도 있고 송상규 선생 같은 분은 최초의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기원 전 2세기면 지금부터 약 1200년 아니 2200년 전, 2200년, 300년 전이죠. 이제 그렇게 이게 그 마한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이런 문화 유적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사상으로 승화되고 민족 사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이렇게 계승되어 왔는데 그 장명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점술가들의 점을 칠 때도 이 북두칠성을 그 북두칠성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또 모든 그런 기운들이 우리들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희한한 것은 사람을 한번 보면은 사람 북두칠성을 이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여기 7개의 북두칠성이 있어요. 구멍이. 귀 2개, 코 2개, 눈 2개가 6개죠. 구멍이. 그 입까지 하면 7개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관상학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그 기운을 잘 따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인간은 하나예요. 음양 원리에 의해서,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 인간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얘기죠. 그러면 이 뜸바위의 중요성이 우리가 이미 이제 설명이 되었고, 이러한 뜸바위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문화 관광 그 중심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그냥 예산 계획도 없고 관리 계획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나 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나 있어 이걸 길도 없어져 버리고 누가 이거 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주변에 보면 여기 이 마을 앞에가 구룡마을이라는 지거든요. 구룡마을. 구룡마을은 굉장한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마을이 청동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을이. 그래서 여기 구룡마을 대밭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밭이로 갖고 그 영화 촬영도 하고 그랬잖아요. 흉농가 뭐 그런데 이제 여기 구룡마을의 형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유적이 있어요. 또 여기 밑에 바로 100m 앞에 그 당군성전 있잖아요. 익산에 유일하게 당군성전이 2군데 있고 당군성전에 가보니까 고대 문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고대 문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지판에도 표지석에도 그 굉장한 운기가 이렇게 서려 있는 표지석이 있어요. 그런데 동산동에 있는 당군성전의 형태하고 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저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판 암각화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조그만 거 있고 저기 또 있고 저기 2개 있잖아. 저기 여기 이게 고래 형상이죠. 여기도 고래 형상이고. 또 다른 놈? 미륵산은 여러 곳에 그 고대부터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온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지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해석을 하면은 생명의 창조를
수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 돼 있다. 형상이 있다. 그 형상들이 기록으로도 있고 어떤 그런 이력이 나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형상으로도 있고 또 지형 형태로 봐서 그 생명을 창조하고 시작하는 그런 운기가 가득 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북두칠성 바위도 있고 세계적인 것들이 이게 다 다른 데 없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일월성신상 음양 오행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북두칠성이 있고 조심하세요. 북두칠성 이건 삼태성 여기가 28숙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게 여기 이제 주로 이게 생산과 그 성장을 그 모형화시킨 그런 그 철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3, 4개월 된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요. 예. 그것도 여기도 유판 암각하네. 예. 유판이네, 유판. 예, 예. 천문세계의 그 운행 원리를 이 산 전체에다 담아놨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도 그냥 수없이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음양 오행의 원리가 여기 담아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음양 오행의 원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북두칠성의 원리가 담아 있고 그 원리는 우리가 대개 이제 장명의 철학에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장명 철학이 만들어졌고 또 주술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음양 오행의 하늘의 신, 땅의 신, 토지지신 상도 우리가 저쪽에서 용성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오랜 동안에 구석기 신석기보다 그 전에 20만 년 전에 그 슬기 인간이 출현했잖아. 20만 년 전에. 근데 그 20만 년 전에 슬기 인간이 출현했다는 그때부터 농경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따먹고 어디다 이렇게 저장을 하다가 이 열매를 이제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주로 그 문화가 언제 시작됐냐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고조선 문명이죠. 고조선 문명이 일단 9200년이나 9000년으로 잡는데요. 학자들이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갖다 그 역사로 이렇게 해서 우시라가 교수 같은 사람은 요하 문명을 유적이나 유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세계 학술지에서 다 인정을 했고 최고 권위 있는 논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생산의 원리가 여기 담아 있어요. 생산. 인간 창조와 생산의 원리가 담아 있고 이 북두칠성을 인용해서 우리가 모든 철학이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북두칠성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그 전통 사상을 보면은 이 머릿속에 이 북두칠성 원리가 다 있다는 거죠. 눈, 코, 귀, 입이 7개가 이 북두칠성 우리가 이고 다니고 여기 옥황상제가 여기 딱 우리 고대인들을 보면 다 상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세에 와가지고 외세 문명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명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세계사적이니까 이걸 그냥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갖고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능약 이전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1906년에 본 민비를 어떻게 했어요? 시해했잖아요. 1906년에. 근데 그때 단발령도 있었어요. 이걸 다 없애버려라. 우리 민족의 그 고대 문명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한일합방 때도 그랬어요. 한일합방 1910년도. 근데 1905년 이후에 이 성리학자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유교사상. 그건 뭐냐면 우리 전통 문화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상이라는 것이 이 우리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음양오행의 원리를 갖다가 지우려고 한 거예요. 요새들이. 그거는 되게 강대국들이, 일본 놈들이 대표적으로 했지만 강대국들이 했고, 일본 놈들이 저기 조선사 편수위, 조선 총독부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학자들하고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역사책이라는 역사책은 다 가다다가 그냥 불태워버렸고, 수십만 권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의 일본의 그 총독부의 이 무슨 도서관에 황실 도서관에 가면 10만 권의 우리 역사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갖고질 못하고 열람을 못하니까 우리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역사가, 이 일본 놈들이 지우들 못한 역사가 이 지금 기록된 역사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된 세계사적인, 이거는 진짜, 이거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기록이요. 이게 문서예요, 문서. 우리 고대 문서. 이걸 갖다가 지금 무시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일반인들이 무시하면 몰라도, 그건 몰라서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연구한 사람이 없어. 논문이 한 판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가 이걸 세상에 알려갖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가면 막 이 약식 천문도, 이 천문도 알아요? 천문도가 무엇인가? 천문 세계를 그 지도를 그렸어. 그게 환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근데 그 환상열차 분야 지도가 고구려 때도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집트 문명에도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익산에서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양촌 권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대제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시대에 14세기. 그게 그분이 누구냐면은 고려의 관리였는데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성계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 근데 불러가지고 13명의 학자를 동원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환상열차 지도를 그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권근이 중심을 잡고. 이제 이 가시라는 게 옥황상제예요. 근데 옥황상제가 어디 있냐? 북두칠성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그 북두칠성이 유판 암각화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범바위산에도 그 재단이 2개가 있는데, 천재단 위에 유판 암각화가 4개가 그려져 있어. 유판 암각화가. 여기도 저쪽 바위 위에 유판 암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유판 암각화의 원리예요. 천문 원리. 근데 유판 암각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북두칠성 사상이거든. 근데 북두칠성이 우리가 아까 이구댕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오랜 동안 농경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농경 문화권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쪽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그 산업혁명이 이제 그 양자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있었던 그 문명은 대개 이제 우리가 그 문명을 어디서, 그 문명의 포인트를 어디서 찾냐면 북두칠성에서 찾았어요. 북두칠성이 유판 암각화가 28개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합치면 29개예요. 가운데 심벌이 있어. 유판 암각화에.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운행하면서, 북두칠성이 운행하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그 운행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찾아보니까 봄에는 동지,
추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뭐 우수 경첩이 지나면은 우리가 농사철에 농기구를 뭐 준비한다든지 뭐 의복을 만든다든지 또 이 토지를 어떻게 이게 개간을 해야 할 것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기가 만들어졌어. 그 동지, 하지, 그 우수 경첩, 뭐 춘분, 추분, 뭐 그런 원리에 의해서 24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24절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달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한 달. 달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달이라는 개념 후에 365일, 1년이라는 그 달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달력. 근데 달력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만들어진 달력이 틀리고 동양에서 만들어진 달력이 틀려요. 지역마다 그 천문 원리를 해석하는 방향이 약간씩 달렸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 생산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음양오형의 원리, 그 음양오형의 원리 안에는 그 천지지신 그 10개 쉽게 말해서 10개, 12개 이게 만들어졌어. 그 10개가 뭐냐면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개 임계 거기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관상도 보고 운명을 점치잖아요. 그게 동양 사상이에요. 그것이 제일로 많이 활성화된 데가 이 호남 사상이에요. 호남 원리.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북두칠성 바위가 없는 데가 없어요. 특별히 전라북도 안에 우리가 다 다녔잖아요. 여기 완주에도 저기 북두칠성 바위가 큰 바위가 있고 그 속에 이제 그 유판 암각화가 그려져 있고 여기 부안에도 가면은 그 당산리에 가면은 그 부안에는 이제 뭐 중간에 당산제라는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게 소도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소떼가 굉장히 많은 지가 대한민국 제일로 많은 데가 부안이에요. 그게 소도 문명은 원래 익산이 발생지라고 할 정도로 소도 문명의 흔적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성당포구에 가면은 이제 그 민속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고 그 또 용산에 가면 용성리에 북두칠성이 있고 이제 북두칠성 바위가 여기 대표적인 세계적인 바위가 여기 미륵산에 있어요. 이제 저쪽 내려가면서 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천문지리 원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게 암각문자, 암각화가 여기 다 기록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암각문자가 제일로 많은 데가 여기 이깁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이런 거대한 이런 그 암각 바위 속에 전부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 그 천문 사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소홀히 했고 조선사 편수위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같이 병합되면서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사 편수위가 이걸 완전히 왜곡시키고 조작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승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강단사학자들인데 실증주의적 연구라는 바탕 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19세기에 실증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제시대에는 논문이나 문화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이병도의 그 사상과 역사 연구 방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익산에 이제 송호정 같은 사람들은 이 부여가 우리나라 시원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고대 문명을 무시하고 고대 문명도 우리나라 그 고대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단군 고대 조선이 9,000년에서 약 1만 년으로 보는데 그 전에 우리 마구 문명이 있었잖아요. 마구 문명이 있었고 그 마구 문명 위에는 그 슬기 인간 문명 20년 전에 슬기 인간이 출현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400만 년 전에 인간 문명이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또 저 인간이 출현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은 거의 원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떤 것을 도구를 이용하고 무엇을 막 그 경작을 하고 하는 것들이 20만 년의 슬기 인간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 문명 사회를 더듬어서 보면은 우리 미륵산에 조명된 그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청동 문명 시대부터 이런 문자를 기록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천제를 지내고 천문 사상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다 여기에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문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 설명하고 저쪽으로 청동기 초기 걸로 이렇게 그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있잖아요. 이제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고려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도 전부 있잖아요. 저런데. 우리 그 천문학, 천문 사상이 어떤 저기가 소도 지역이라면 여기는 이제 수련하는 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암각이요. 저 밑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너무 희미한 그 희한한 그 신비한 그 기상을 체감했어. 왜냐면 직접 자기가 수련을 해봐야 알아요. 내가 지금 그거 요가를 해가지고 전문가거든. 그래갖고 잠 안 올 때도 딱 5분만 하면 막 다 해결이 돼버려. 근데 여기 이제 북두칠성의 원리가 담아 있잖아요. 북두칠성은 내가 밑에 가서 북두칠성 바위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우리 그 농경문화권에서 그 소도 문명이 발전한 데가 익산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외세나 우리 그 제도권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 문명이 연구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와서 수십 번 와가지고 이런 주변 환경을 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약초나무예요. 저것도 저기도 산초나무. 이것도 지금 이게 뭔 약초인가 아주 희한한 약초인데 떡갈나무라. 그런 여기 그렇게 그 제사지파가 여기 살았다는 흔적이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고 아까도 이제 여기 봤지만 이제 우리 그 농경 문화는 생산 문명이라고 해서 생산화된 그 고대 사상이 다 아까 저 1월 성신 사항이라든지 여기 음양 오행의 원리가 있고 북두칠성의 원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있다는 거지. 문화가 이게 소도 지역이라는 게 소도 집터도 있었고 생활 형태가 또 나타나고 또 여기는 수련하기가 아주 좋은 데야 진짜. 이게 호남에서 여기 같이 그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 북두칠성 형상이 아주 원시적인 북두칠성 형상이 있어요. 이게 북두칠성은 우리 그 민족 사상 중에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대 문명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도 고대 문명은 우리가 그걸 설명하려면 좀 한도 끝도 없지만은 성경에는 그 맥족이라고 나왔고 또 그 우리 그 기록에는 중국의 기록이나 우리 고대 기록에는 애맥족이에요. 애맥족의 줄기가 이렇게 전해되면서 내려왔는데 주로 졸본이나 부여나 뭐 이런 그 부족 국가에서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애맥이라는 말자가 애는 애하고 맥은 그 곰사상과
범사상이 스며져 있을 것 같고, 곰족이 있었고 범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곰족과 범족은 한강 이남과 이족으로 갈라지면서 또 변화가 왔었고, 이제 부족국가에는 이제 소도 문명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소도 문명. 이게 소도 문명이 활성화된 지가 미륵산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초기에 소도 문명의 초기의 문명이 미륵산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저는 나도 얘기는 다 못하지만 이제 전부 다 이거는 다 예측이죠, 예측. 예?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북두칠성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만들어지고 울산 단구대 암각화를 통해서 뭐 학술회의가 있었고, 또 경상도 지역에 뭐 암각 문명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미륵산의 암각 문명은 핵심 포인트가 천재단과 북두칠성에서 차지한다. 근데 북두칠성에 대한 원리는 아까도 좀 설명했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뭐 식비의 지지? 거기서 모든 뭐 장명학이라든지 뭐 풍수지리학이라든지 우리 뭐 그 주술이라든지 모든 게 나왔고, 이제 실질적인 문헌을 보면은 익산에 이거 함나에 누가 살았냐면 함열에 남궁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때 사람은 15세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남궁두가 이순신의 스승이요. 1592년에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순신인데, 이순신이 스승이니까 그게 1500년대 사람인데, 남궁두가 우리 젤로 남겨놓은 업적 중에서 기를 연구했어요, 평생. 그래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기가 뭐냐면은 우리 송시훈 박사님 얘기한 이 음양오의 의행의 근본 에너지가 저기 AI나 양자물리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양자물리학을 이미 터득을 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이걸 조명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유물에서는 그게 관측이 됐어. 왜 그러냐면 여기 뭐 단위 조문경이라든지 비파 동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자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지금 못 만들어요. 저 조문경 같은 것을. 그런데 이제 그때 사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명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는 좀 어려운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북두칠성 사상으로. 북두칠성 사상을 연구하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하학이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그 양자 파동에 의해서 그 처음 나온 것이 이 스마트 파동 원리요. 이거 여기 원래는 이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테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수만 년 전에 인간의 생활상을 예측하고 예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여기 게시된 그 현상이 이 북두칠성이 조명되고 있어요. 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한없이 막 확실한 얘기도 못 하면서. 이게 이제 북두칠성 바위인데, 이 바위 자체가 어떤 그 동물과 사람을
중간에 어떤 그 새로운 이미지를 적용해서 의미 부여를 시킨 바위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 바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 고릴라 모양이고 고릴라 그 형상, 사람의 유인원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산신령 바위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북두칠성 바위는 이렇게 큰 성혈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형상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여기 이제 바로 밑에가 아까 봤던 그 마고상 있잖아요. 마고상이 있고 여기 이제 수천 년 동안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권 속에서 이제 소도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문명이 이제 발전되어 오면서 이런 이제 제사 문명을 어디서 찾냐면 천문 사상에서 찾거든요. 천문 사상에서 찾는데 그 제사 문명 중에서 이제 북두칠성이 대표적인 사상이라는 거지. 북두칠성. 그 사람의 머릿속에도 북두칠성이 있고 모든 그 동구밖에도 북두칠성이 있고 또 천재단 위에는 북두칠성 사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두칠성이 우리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제 이 북두칠성의 제사 문화가 이렇게 쭉 전래되어 오면서 마지막에 있었던 흔적인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장독대에다 청강수 떼어놓고 목욕 제거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가정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 사상이 종교화된 거지. 종교화돼 가지고 이제 뭐 불교도 생기고 기독교도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칠성 문화예요. 칠성 사상. 그래서 옛날에는 칠성교가 있었어. 칠성교라고 하면 칠성 종교인데, 칠성교는 우리 그 고대 문명에서 우리가 차지해요. 고대 문명에서 보면은 칠성 사상이는 이제 고구려 시대만 해도 고구려가 멸망이 언제 됐죠? 600년대지? 600년대나 500년대.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1500, 2000년 전에 고구려가 시작되었고, 졸본이나 부여나 이런 나라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천문 사상이 발전해서 이 북두칠성 문명이 이제 활성화된 거지. 그래가지고 농경 문화 속에 접화되면서 우리의 모든 고대 철학이나 사상이 만들어졌고, 특별히 농경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게 절기 문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24절기,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해서 모든 게 농경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뭐 동짓날에 오면 팥죽을 끓여 먹고, 입추가 되면 이제 뭐 농사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태양 사상과 같이 태양이 떠오를 때 일몰과 이 북두칠성 바위를 각도를 딱 재면은 일축을 이루는데, 그 일축의 각도가 이게 십자가로 만들어져요. 십자가 사상은 그 인간의 어떤 그 이 사상의 어떤 그 포인트인데, 거기서 뭐 기독교 같은 데는 구원 사상이 나오지. 구원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뭐 이 메시아즘과 이런 구원 사상이 나오고, 또 모든 철학의 원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만들어져요. 십자 심볼과. 근데 아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여기 뜸바위를 봤지만, 뜸바위도 거기에 북두칠성이 있고 또 천재단이 있고,
그런 그 인류 문명의 기원지로서 그 시작된 지역인데 거기와 여기를 연계해서 보아야 해요. 또 여기와 또 아까 봤던 그 음양 오행 원리를 같이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의 문명이 고대 사이부터 구석기, 신석기, 간석기, 청동기, 이제 청동기도 이제 뭐 청동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는데 이 철기 문명이라든지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발전한 철기 문명에서 여기도 이제 기록한 것들이 청동기 문명 때 기록한 문헌들을 틀리고 이 철기 문명 때 기록한 그 암각화들이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이 하여튼 포인트를 이루면서 그런 역사의 어떤 모터가 이 바위에 잠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번에 다 해석할 수 없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록도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오늘 탐사를 마칩시다. 익산 미륵산 칠부 능선 암벽에 새겨진 북두칠성과 1월 성신, 그리고 전라도 곳곳에 남아있는 천재단과 소도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읽어 농사와 삶의 시간을 세우고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온 우리 선조들의 천문 사상과 민족 철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마주하고자 합니다.